여러분 의료보험이 왜 있어야 되죠? 의료보험은요, 여러분 목돈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목돈 들어가는 큰 병이 걸리는 게 내가 걸릴지 옆에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보험이죠.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리스크 해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리스크 해지인데 우리나라 보험은요 예술입니다. 일단요 목돈 들어가는 큰 병에도 일단은 보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암보험이냐 이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거기다가 또 하나 보면요 큰 병 그리고 병에 또 하나가 돈과 관련돼서 만성질환이 있어요. 만성질환. 뭐 투석 같은 거 있죠. 장기적으로 생활에 부담을 줘요. 이것도 목돈은 목돈인데 그 일정 부분 꽤 생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만성 질환이고요. 한 방에 큰 수술해야 되는 암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의료보험 효능을 느끼는 사실은 여러분 작은 거잖아요. 감기라든지 뭐 가가지고 뭐 이런 병치레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편도 결석이 있었거든요. 편도 결석이 있어가지고 이걸 병원 가서 빼나 어쩌나 막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졌네. 편도 결석이 지가 알아서 빠져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목에서 몸에 하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고 기침도 콜록콜록 거리게 되고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비인후과 가면 만 얼마 저번에 한번 뺐을 때 빼봤거든요. 15,000원인가 하고 빼줍니다. 정말 좋은 거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그러니까 작은 병치레 집에서 이렇게 어지간해도 놔야 될 그 병치레 같은 경우도 귀찮은 몸의 자연 치유가 아니라 가면 다 해줍니다. 그런 작은 병치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 목돈 가는 큰 병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되는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의료 체계죠. 그런데 의료 체계였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내는 사람은 많고 받아가는 사람은 적은 구조에서 작동했었던 건데 이제는 다 노인이 되면서 의료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받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먼저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환상적인 의료체계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의사들 중에서도 바이탈 의사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바이탈 의사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걸 막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 암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탈 의사는 필요하고 우리는 니즈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내 친구 나가서 저렇게 개업하고 사는데 저렇게 돈 벌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뭐야 라는 생각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까지 높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암시장 리베이트라는 암시장 보상 체계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부셔버렸죠. 그러니까 바이탈 의사들이 떠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분들은 일명 바이탈뽕,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현세적인 보상 체계가 현저히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속인이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세속인이라면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너 바이탈 왜 하니? 돈도 못 벌어. 감옥 갈 확률도 높아. 그리고 일도 노동 시간도 길어. 이걸 왜 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바이탈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지금 바이탈하는 의사들은 종교인이야? 종교인 성직자야. 그리고 성직자적 자부심 그리고 성직자적 정치도 벌어지죠. 서울대 의사 선생님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도 정치질을 하는 거 보니까 야, 그치. 스님 사이에서도 그리고 신부님 사이에서도 서열의식과 정치하지. 야, 이게 노답으로 가는 거야. 성직자처럼 하는 분들마저 나중에 가면은 야 권력 투쟁을 해. 그때 거기서 이거는 뭐냐 이러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풀어나가려면 저는요 일단은 이 돈에 관련된 거니까 어디서 여러분 장기적으로 생활에 부담을 주는 만성질환을 여러분 우리가 자부담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목돈 들어가는 큰 병을 자부담하게 만들어요. 일단은 병치레하는 작은 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의료 쇼핑부터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의료 쇼핑 막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 쇼핑에 적응해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환자들도 있어서 이거는 찬성하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정치인이 나와서 엄청난 지지율을 받는 정치인이 나와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을 이렇게 쇼핑을 하시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거에 박리담회용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자부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기는 4-5배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 번에 일회적으로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자비 부담으로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만성 질환과 큰 돈 들어가는 것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탈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개를 하겠습니다라고 정치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그러면 포 떨어진 소리죠. 그리고 아니면 이게 대한민국이 그거 뭐예요? 대통령제라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재선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에, 그래 내가 욕을 먹어도 이건 하겠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서 해서 이거는 만성질환 위주로 지출되고 있었던 이걸 좀 돌려서 만성질환과, 아니 큰 병과 만성질환 이쪽으로 하고, 작은 병치레들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책가나 정치인 없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한데요, 의료계는. 근데 이 복잡단단한 이해관계를 잘 정치인이 관찰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료들도 정말 복잡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어마어마한 정치인, 대통령, 그리고 그 사람이 똑똑하게까지 해야 되고 이거를 풀 의지까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현재 대선 코앞이에요. 저는 뭐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탄핵돼요.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 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중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런 거를 해결하겠다고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용자는 아무도 없죠. 자,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병치레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치 제도, 게이트키퍼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구준엽 씨 그 부인이 일본에서 돌아가신 것도 언어 소통에 장애가 오면서 당신 감기니까 집에서 쉬세요. 그래서 2차 병원, 3차 병원 맘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상황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시스템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장수 국가죠. 자, 이런 우리나라의 게이트키퍼를 도입했을 때 국민들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잘 못하겠으면 하나라도 하든지, 어떤 하나라도 하면 되냐면 박민수 차관 있죠. 박민수 차관. 저 사람부터 잘라야죠. 박민수 차관 자르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도 왜 없냐? 난 보면서, 아니 복잡한 건 있잖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하고, 바이탈이 어쩌네, 뭐 만성질환이 어쩌네, 병치레가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하잖아.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고, 아니 박민수 차관, 이 모든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민수 차관을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여도 없고 야도 없어. 국민들이 그 박민수 차관 잘렸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표가 떨어지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이해관계가 있길래 정치인들하고 박민수 차관 명은 저렇게 길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잡한 거 해결할 수 없으면 인사 문제에서 가볍게 박민수 자르고 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말이 좀 옆으로 샜나요? 저는 의료 문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이거야말로 좀 계몽이 필요해요. 계몽이 좀 필요하고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고, 이 와중에 난 제일 어이가 없는 거 의료계 단통법이죠. 보험회사 보호법 아닙니까? 실비보험 적자 난다고. 아니 그래서 실비보험 적자 난다고 보험회사가 적자나? 딴 거에서 다 돈을 벌잖아. 그래서 실비 부분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고, 그리고 실비 그것도 누가 칼 들었어? 자기네들이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1세대 실비보험을 뭐 이렇게 갈아타게 해주고 이런 걸 정부가 왜 나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욕을 그렇게 처먹는 거지. 저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의료계가 각자의 이권 그런 거로 막 폭주를 하면서, 보험회사의 이권, 보험회사와 관료의 이권이 폭주하면서 의사고 환자고 기타 등등을 다 무시하고, 이거는 보험회사 관료 카르텔로 의료 정책이 다 결정되고 정치인들 넋 빠진 상태에서 도장 찍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암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와중에도 사실 대통령 당선하고는 의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나라 돌아가는 문제이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선거고 선거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의료 문제가 별로 발언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뭐 저는 대선 주자들이나 뭐 정치권 인사들 요새 좀 만나는 사람들한테 딱 1번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전기 문제하고 의료 문제, 이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나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나? 오,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같아서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서 이건 문제입니다. 여야 없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둘 다 문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자는 없겠죠. 아, 진짜 갑갑합니다. 갑갑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응급실이나 이런 게 붕괴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좀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져줬으면 싶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